실화. 귀신 잘 보는 친구의 집안 이야기. 제 친구 중에 귀신을 잘 보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 친구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전부 다 귀신을 자주 목격한다는 거죠. 특히나 그 친구의 집 얘기를 들으면 정말 움찔합니다. 친구와 친구의 누나는 매일 학교에 가고 친구 부모님도 마침 맞벌이이신지라 아침 후부터 저녁까지는 그 집이 텅텅 빈다고 합니다. 친구는 고등학생, 그리고 그 친구의 누나는 이것저것 할 것이 많은 대학생이었던지라 아무래도 친구가 제일 일찍 집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마다 항상 집안 물건들이 그 위치가 바뀌어져 있거나 서랍들이 빠져 있고 그리고 또 옷가지들이 어질러져 있는 등 정말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온 가족이 TV를 보고 있다가 베란다에 서 있는 처녀 귀신을 동시에 보고 놀라는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위 같은 걸 눌릴 때는 처음에 무서웠지만 이제는 짜증이 나서 아 젠장, 어디 한번 할 테면 해봐. 어디 누가 이긴 한번 해보자. 해봐. 하고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면 정말 더욱더 가위를 세게 누른다는군요. 하여튼 이제부터 그 친구에게 제가 들었던 몇 가지의 얘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음식을 훔쳐가는 귀신. 이 얘긴 친구의 어머니께서 친정 생활을 하실 때 자주 겪으셨던 일이라고 합니다. 아주 오래된 한옥이었다고 하는데 보통 요리를 하다가 재료 같은 것들을 올려놓는 선반이 주방 바로 창문 앞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꼭 자리를 비우면 이상하게도 음식 재료들이 하나둘씩 없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은 잠시 뭐 좀 가지러 창고에 갔다 오셨는데 그 사이에 창문으로 음식을 가져가는 손을 직접 보신 겁니다. 그러자 친구 어머니께서는 그게 누군지 잡아내려고 바로 달려가서 내다본 순간 친구 어머니께서는 너무나 놀라셔서 뒤로 넘어지셨다네요. 왜 그러냐면 그 집 구조가 대문이 있는 쪽은 평지지만 주방이 위치하고 있는 그 집 뒤쪽은 그 아래쪽이 꽤나 높은 언덕길이라 그 높이로는 사람의 손이 절대로 올라올 수 없는 그런 높이였기 때문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어머니께서 그 당시 시어머니께 그 얘기를 하니 시어머니가 답하시길 아마도 저승에는 못 올라가고 그렇게 떠도는 불쌍한 사람들이니 그냥 모른 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정체불명의 눈이 큰 귀신. 친구의 외삼촌께서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하십니다. 크리스찬 말이죠.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삼촌께서는 새벽 기도를 드리시러 일찌감치 교회로 길을 나섰다고 하시는데 그때가 겨울인지라 날이 무척 어두웠다고 합니다. 날씨도 추웠고 말이죠. 그래서 삼촌은 옷을 단단히 입고 나가셨는데 그렇게 교회까지 가시는 도중에 정말 뭔가가 오싹한 기분이 드셔서 삼촌께서는 뒤를 돌아보셨는데 그때 시커먼 무엇인가가 계속 삼촌을 따라오더랍니다. 뒤돌아 쳐다보면 나무에 숨고 또 뒤돌아 쳐다보면 또 나무에 숨고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그 눈이 정말 엄청나게 컸다고 하네요. 그 바람에 무서운 생각이 드신 삼촌께서는 더욱더 빨리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셨다고 합니다. 마침내 그렇게 교회에 도착을 하신 후에야 삼촌께서는 안심을 하시고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 외에 교회에 가면 목사님들이 기도 드려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삼촌 기분에 뭔가 찝찝해서 눈을 살짝 떠봤더니 아까 봤던 그 알 수 없는 시커먼 귀신이 기도 중인 사람들의 얼굴을 한 명씩 그리고 또 한 명씩 쳐다보면서 교회 안을 돌아다니고 있는 거랍니다. 그 광경에 친구의 외삼촌께서는 너무 놀라셔서 정말 열심히 그리고 더욱 열심히 기도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저히 그 찝찝한 기분이 안 가셔서 삼촌은 살짝 눈을 떴더니 아뿔싸 바로 삼촌 자기 앞에 그 귀신이 삼촌을 똑바로 쳐다보고서는 여기 있구만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외삼촌은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지셔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셨다고 하더군요. 세 번째, 한밤중에 나타나신 고모님. 친구의 고모님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 사건으로 인해 친구의 어머니가 한동안은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사연인 즉슨 돌아가신 그 고모님 댁이랑 친구네 집 사이가 좀 안 좋았었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이야 다 아시겠지만 친척들끼리 보증 문제로 인해 사이가 안 좋은 집들 꽤 있잖아요. 그 고모님 댁 사업이 어려워서 그 고모님이 친구 어머님께 좀 부탁을 했었는데 친구 어머님께서는 거절을 하셨었나 봅니다. 사실 당시 경제도 많이 안 좋은 상황이었기도 했고 그리고 또 보증은 가족끼리라도 서로 서주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확고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후 바로 몇 달 뒤 고모님이 안타깝게도 사고로 돌아가셨다네요. 어쨌든 그렇게 장례를 치른 후 한두 달이 지났을까? 그때 친구 아버님은 마침 출장을 가셔서 친구 어머니께서 혼자 잠을 자고 계셨는데 그런데 그 새벽녘에 누군가 문을 똑똑 하더랍니다. 그 소리에 친구 어머니는 잠이 들깬 상태로 일어나셔서 누구세요? 누구세요? 라고 하셨더니 나다. 문 좀 열어봐. 라고 고모님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 어머님은 그냥 습관적으로 열렸으니까 그냥 들어오세요. 라고 답하는 순간 그때 문이 갑자기 쾅 하고 열리더니 고모님께서 문 앞에 정말이지 마치 사람을 죽일 듯한 그런 눈으로 쳐다보고 계셨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오라질려나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너도 같이 가자. 그렇게 달려오셔서 친구 어머니의 목을 조르시더라는 겁니다. 친구 어머니께서 너무나 놀라 순간 비명을 지르셨고 그 소리에 놀라서 달려온 제 친구와 친구의 누나가 본 것은 눈이 뒤집혀진 채로 입에 거품을 물고 계셨던 어머니였답니다. 그래서 친구는 빨리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친구의 어머니를 옮긴 후 그렇게 한숨을 돌리고 친구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려는 바로 그 찰나 놀랍게도 전화가 바로 와서 받았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아버지였죠.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엄마한테 혹시 무슨 일이 없냐고 그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그런 아버지의 말씀에 놀란 친구가 엄마는 지금 갑자기 발작 상태가 오셔서 응급실이라고 아버지도 지금 빨리 오시라고 했더니 그때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친구 아버님의 꿈에 돌아가신 고모님이 나타나시더니 동생아, 너한텐 정말 미안하지만 너의 안사람을 좀 같이 데려가야겠다. 내가 이대로는 혼자 외롭고 너무나 억울해서 저 강을 혼자 못 건너겠다. 라는 말씀만을 하시고 그렇게 계속 서럽게 우셨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저승사자? 누구?
이 네 번째 이야기는 친구가 직접 겪은 얘기입니다. 그 친구가 귀신을 믿게 된 결정적인 계기라면서 해준 얘기인데요. 그때 친구가 학원 시험 때문에 너무 늦게 끝나서 피곤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을 해서 씻지도 않고 바로 옷만 갈아입고 방에 불도 안 끈 채로 그렇게 바로 쓰러져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 시간이 지났을까? 친구는 이상한 느낌이 와서 바로 눈을 떴는데 방에 불은 꺼져 있었고 몸은 못 움직이고 그만 가위가 눌려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왼쪽에 갑자기 인기척이 느껴져서 친구는 눈동자를 살짝 돌렸더니 거기엔 검은 옷자락이 길게 땅에 축 늘어진 게 보이더랍니다. 친구는 그 순간 바로 느꼈답니다. 저게 바로 저승사자구나. 친구는 너무나 무서워서 눈을 질끈 감고 있었고 가위에서 풀려나려고 정말 난리를 쳤는데 도저히 풀리지가 않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눈을 떠서 왼쪽을 살펴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심한 친구는 가위를 풀려 다시 발버둥을 치려고 하다가 그때 문득 아래쪽을 보게 되었는데 친구는 지금도 절대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답니다. 그 아래쪽엔 정말로 새카만 옷을 입고 팔짱을 낀 채 창백한 얼굴로 그 무서운 눈초리로 자기를 쳐다보고 있던 그 모습을 말입니다. 그 광경에 너무나 무서워서 눈을 다시 질끈 감고 가위를 풀려고 정말 몸이 땀에 베이도록 그렇게 발악을 했는데도 가위가 안 풀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가위가 팍 풀려버리더랍니다. 그제서야 안심을 하고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푹 내쉬는데 근데 바로 그때 정말 굵은 목소리로 친구에게 귓속말이 들렸다네요. 그냥 장난을 쳐본 거니까 걱정하지 말거라. 넌 죽으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 이 말을 들은 친구는 순간 바로 후다닥 일어나서 다시 방에 불을 켜고 그날 밤은 잠도 못 자고 밤을 하얗게 지새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이투가 아침쯤 되니까 밖에서는 시끄러운 앰뷸런스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침을 챙겨 먹고 등교를 하면서 친구는 혹시나 해서 수희 아저씨께 여쭤보니 그날 새벽에 아파트에서 어느 분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마 그 저승사자님도 바쁜 업무 중에 조금은 심심하셨나 봅니다. 마지막 5번째 이야기. 귀신은 음악을 좋아해. 이 이야기는 짧습니다. 그때 친구가 시험 기간이었는데 밤새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그 친구도 그렇고 mp3를 들으면서 공부하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그날도 친구 녀석이 집에서 평상시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어폰을 귀에 낀 상태로 말이죠. 그렇게 한 3시간 정도가 흘렀을까? 시간도 늦었고 또 내일의 컨디션을 위해서 잠을 자두는 것도 필요하니까 친구가 자려고 그 귀에서 이어폰을 막 뽑는 순간 바로 그때 친구의 귀에 들리는 한마디. 나 아직 듣고 있어. 끄지 마. 제 친구 그날 밤도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그렇게 밤을 지새웠던 그 친구가 아침에 퀭한 눈으로 학교에 와서는 이 얘기를 들려주던 그 친구가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녀석은 그날 본 시험 3과목을 모두 다 100점 맞았습니다.